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랜선유가 전미아입니다. 오늘은요,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저희 매니저님께서 원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SOS를 주셨어요. 그거를 듣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모두에게 한번 나누는 영상을 찍어보자.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실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과 오늘의 영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친구의 딸 얘긴데요. 작년 9월에 딸이 이제 24개월이 딱 넘어가는 시점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원을 하게 된 거예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너무 울어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보내면 다시 데리고 오고 보내면 다시 데리고 오고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엄마도 힘들고 진짜 너무 반복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이제 꾸역꾸역 어떻게든 지나가면서 요즘 좀 괜찮아졌는데 괜찮아진 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우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뒤집어지게 울어가지고 이제는 제 친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어린이집에 이렇게 계속 보냈다가는 우리 아이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내가 주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아예 어린이집을 이제 그만 보내고 다시 가정보육을 좀 하면서 아이가 괜찮아지면 이제 보낼까? 이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원장님 도와주세요. 그게 난 너무 중요한 순간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등원 거부죠. 아마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네인데? 라거나 그래도 우리 아이는 요것보다 좀 덜했던 것 같고 혹은 어떤 부모님은 그래서 나는 가정교육 하고 있지,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이가 또 사회화 기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다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는 기회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꼭 최초에 분리라는 과정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리가 되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예민하다, 불안이 높다 하는 아이들이 확실히 분리, 특히 첫 등원에 대한 거부가 격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가정 그리고 주 양육자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등원 거부가 심한 친구들은요, 어린이집만 가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야 되는 작은 장면들이 다 어려울 거예요. 평소에 어땠는가를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아이 두고 뭐 잠깐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낯선 공간에 간다거나 하는 이런 일상의 작은 변화와 분리의 장면들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궁극적으로 어린이집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상황의 변화가 싫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적응도가 조금 낮은 축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동네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 애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을 가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어때요? 상황이 달라요. 물론 안 가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려고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가야 되는 일과가 돼버리죠. 그러면 안 그래도 엄마 아빠랑 분리돼서 낯선 곳에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아이가 이걸 매일 해야 되는 상황에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엄청난 도전이 맞고요. 이 도전을 맞닥뜨리는 걸 함께 해야 되는 부모한테도 동시에 큰 도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이 아이의 삶을 길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기 삶의 또아리를 들고 자기 영역에서 바로 서서 나아가야 해요. 너무 어리고 울거나 힘들어하면 사실 부모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리고 작지만 분명히 한 명의 인격체로서 자기 삶을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를 믿고 그 도전을 굳건히 꾸준하게 함께 해주셨을 때, 나 이제 엄마 아빠 떨어져서도 할 수 있어, 나 이제 친구랑도 놀 수 있어 라는 내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호능감과 자신감이 싹트게 될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다음으로는 방법적인 측면들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분리할 때요, 울죠.
상당히 격하게 울고요. 붙잡고 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월에서 4월에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가서 이제 관찰평가를 하거나 할 때요. 이미 제가 그 원을 들어갈 때에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결국에는 뜯어져서 들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이미 제가 그 원에 있는지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선생님 품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울고 있는 영유아들 꼭 한 반에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정말 특별한 한 명,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개월 이상 지금 들어준 예시에서 한 5개월 정도 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확실히 아이가 분리에 대해서 불편한 거고요. 아이의 특성만 보면 안 되고요. 가정에서 이 아이하고 분리되는 거. 이 아이가 분리를 불편하고 안정감을 절대적으로 원하니까 우리가 너무 수용하고 절대적 안정감만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봤을 때의 답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이때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잘 적응하게 도와주려고 한다면 우리가 딱 어린이집 입구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중요하겠죠. 왜요? 갈 때까지는요, 뭐 가기 전부터 싫다고 우는 애기들도 있지만 또 갈 때까지는 괜찮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긴장하면서도 괜찮다고도 긴장하면서도 괜찮다고도 갔어요. 빠바바밤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돼요? 으악 하고 울죠. 그럼 이제 대부분 으악 하고 우는 애기가 매달려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보이는 패턴. 일단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되지? 애기가 너무 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알았어. 근데 그 알았어 하는 게 이제 10분, 20분, 30분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뭐 10분, 20분, 30분 있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일을 가야 된다라고 어떡하죠? 10분, 20분, 30분을 못 있을 수 있어요. 막 애절하고 막 힘든 5분, 10분을 보내다가 10분 미만으로 내가 얘를 떼어놓고 출근해야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뭘로 바뀔까요? 그 막 애절하고 어쩔지 모르겠는 마음이 뭘로 바뀔까요? 조바심과 함께 화로 바뀌거나 짜증이 나기도 해요. 이럴 때요, 분명한 건요, 아이는 나를 당혹스럽게 할 거고 나는 애절한 마음이 들 거다라는 거 꼭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그리고 아이고 막 하고 울 때는요, 뭐 5분, 10분, 20분, 30분 있어도 계속 웁니다. 특히 첫 등원 아이들은 무조건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5분 미만의 시간으로 시간을 설정해두고 충분히 안아주고 위로해준 다음에 내 모모 이제 선생님 만나서 엄마랑 빠빠이 하고 이따가 만날 거야. 이따가 만나서 엄마가 꼭 안아줄 거야. 이제 우리 빠빠이 하는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나름의 이별의 제한선을 설정하시는 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간을 끌면서 분리를 안 하려고 하지 시간을 들여서 분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시간을 쓰고 내가 또 그 시간 때문에 뒤에 일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조바심까지 올라오게 되면 되려 주어진 시간 안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놓칠 수가 있게 돼요. 그 얘기를 충분히 좀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대충 한 3, 4분 됐는데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떼면 또 울겠지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모모 빠빠이 하는 거야 하고 반드시 선생님 모모 잘 부탁드려요 하고 보내야 되는데 말이 보내는 거지 뜯어내는 거죠. 다만 그 뜯어내고 떼어가는 그 과정이요 절대 물리적으로 아이한테 위압감을 주거나 탁탁 하는 느낌만 안 주면 돼요. 우리가 최대한 스무스하게 뜯어내서 인계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엄마 아빠 마음의 점검이 진짜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 아이를 뜯어내서 선생님한테 인계할 때요 엄마 아빠가 정말 의연해야 돼요. 어떡해 이러면서 아이를 보내면 아이가 뭘 확인하게 될까요? 이거 불안한 거 맞구나, 이거 안 되는 거 맞구나. 그래서 충분히 안정적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느낌을 주시려면 엄마 아빠가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의연하게 이 과정을 버텨내시는 태도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뒤돌아서서 우실지언정 아이 앞에서는 모모야 우리는 또 만날 거야 슬프지 마자. 그런데 선생님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따가 만나자.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쌓였을 때 비로소 아이가 여기서는 정말 뜯어지는 게 맞군, 헤어지는 게 맞군 하면서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꼭 이런 거 물어보세요. 선생님 아이가
울기는 하는데 울고 나서는 괜찮나요? 그랬더니 네 어머니 울음이 좀 그쳐지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은 잘 놀아요. 울음만 그치면 잘 놀아요. 이러는 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분리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주말 보내고 월요일날 좀 울 확률이 높거든요. 그 어른들 월요병이랑 똑같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엄마 아빠랑 시간 막 보내다가 월요일날 떨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싫겠어요. 어른들이 월요일날 직장 가기 싫은 것과 흡사하다라고 여겨주시고 월요일은 조금 더 마인드셋해서 이끌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됐을 때 아이들이요 분리돼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랑 분리돼서 내가 뭐예요? 이 영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잖아요.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는 과정인 겁니다. 만약에요 아이가 정말 많이 즐겁해서 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평소 나와 내 아이의 애착관계가 어땠는가? 안정적인가? 그리고 내 아이가 혹시라도 이 분리에 대해서 불편한 경험이 있었던가? 그런데 아이가 막 즐겁하듯 우는데 집에서 너무 많이 받아주고 분리 연습을 안 시켜서 아이가 막 더 강화돼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확실히 이 아이가 뭔가 내면에 불안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걸리는 이 아이와의 관계나 양육사가 있다 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땐 섣불리 하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지역사회나 가까운 곳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반적인 이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께서 질문 주신 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땐 제법 잘 해내고 있는 아이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야 전반적인 스토리만 들으셨겠지만 아이가 울고 나서 잘 노느냐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해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상당히 아이 친화적이고 아이 중심적인 부모님들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사실 격렬하게 우는 대비 울음 그치고 나서는 너무 즐겁게 노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정말 소스라치게 울기는 하지만 가정에서의 관계와 환경이 수용적이고 안정적이고 아이가 이후 적응에 울음 그친 후에 적응에 문제가 없다. 안전한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가정보육으로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이 도전을 조금 더 지속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전을 수행하고 있는 엄마 아빠가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했을 때 거기에 정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보육으로 회귀할 이유가 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리와 등원거부로 고민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작게나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육아라는 과정, 특히 영유아와 함께하는 과정은요 부모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굳건하게 나아가주는가가 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하고 항상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어른이 또 의연하고 현명하게 끌어줘야 되는 역할 또한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